2020 한국 여자바둑리그 12라운드 1경기입니다. 고령머드와 포항 포스코케미칼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첫 수부터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반의 진행은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흑이 3-3을 들어가면서 실리를 차지하려고 했는데 백도 2단 젖히면서 귀 쪽을 제압을 했고요. 이쪽을 한 칸 뛰는 것은 잘 등장하지는 않는 수인데요. 일단 약간 느슨해 보이기는 합니다. 좀 개성 있는 감각이었을까요? 들어맞고 흑이 젖혔고요. 백도 막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날일자로 두었네요. 네, 막는 자리가 실리로 굉장히 큰 자리이긴 한데요. 네, 일단 이쪽은 틀어 막은 다음에 흑이 있는다면 그냥 솔직하게 여기를 넣은 다음에 틀어 막는다든지 아니면 입구자 정도로 두는 게 깔끔했습니다. 근데 이쪽을 날일자를 두니까 이쪽을 또 이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백이 이 교환 자체가 손해를 봤다라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최정 선수 중앙 날일자를 먼저 교환해두고 이제 막아갔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바둑이 백이 활발해 보이고요. 박지은 선수가 이은수로는 글쎄요, 좀 다른 선택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이거는 백도 깔끔하게 처리가 됐습니다. 5, 6, 7, 8. 자, 최정 선수가 막아가자 이제 박지은 선수 중앙 건너붙여 갑니다. 네, 역시 귀 쪽을 잇는다는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혹시 백의 약점을 보고 좀 두텁게 꽉 이어두었던 것 같습니다. 자, 박지은 주장 그리고 최정 주장의 만남이고요. 자, 두 선수 여태껏 12번의 대결을 치렀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최정 선수가 9승 3패로 앞서가고 있고요. 자, 박지은 선수 오늘 정아 살살에 좀 엄살을 피운 것 같아요. 네, 엄살 같기도 하고 진담 같기도 하고요. 최근에 최정 선수에게 많이 패배를 했기 때문에 네. 엄살이지만 좀 진담같이 보이기도 해요. 네, 좀 그렇게 느껴지기도 할까요? 자, 최정 선수 챔피언 결정전 가자라고 오늘 좀 선수들을 북돋우는 듯한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두 선수 오늘 3국 들어가기까지 2국을 좀 보고 들어갔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겠죠. 2국의 여운이 저는 아직도 지금 가시진 않았는데 2국의 승부가 결정이 됐을 때쯤 들어갔는지 아니면은 이제 한창 치열할 때 들어갔는지 그 점이 시간이 좀 애매합니다. 한창 엎치락 뒤치락 했을 때 두 선수가 대국에 돌입을 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2국의 여운은 좀 저는 오늘이 다 가더라도 쉽게 가시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본 여자 리그 중에 거의 가장 좀 심한 역전패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바둑이 어지러웠다면 모르겠지만 좀 정리가 어느 정도 깔끔하게 돼 있는 바둑이었기 때문에 이런 바둑을 역전패를 당했다는 것은 김경원 선수 입장에서는 충격이 꽤 클 것 같습니다.
최정 선수가 이 붙여가는 수에 대해서 박지은 선수가 반발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정 선수 다시 한번 젖혀가는 자세를 만들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지금 최정 선수의 행마가 좋아 보이네요. 컨디션이 괜찮은 건지 지금 여기를 붙이고 젖힌 것은 흙도 같이 중앙 쪽에 돌파하는 수를 선택을 하긴 했지만 있는다면은 밀어 올려서 초 하나, 둘, 흙이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백이 있던지 호구 치면서 자세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호구로 받았을까요? 네, 그런 것 같고요. 이제는 백도 단수를 하나 치고 흙이 이을 때 이곳을 끊어서 두는 것이 부분적으로는 좋은 행마로 보입니다. 아, 그곳을 끊어가는 것이 행마의 요령일까요? 네, 지금 여기는 어차피 백이 두더라도 단수를 친다면은 이 한 점을 살리는 것은 오히려 손해가 되기 때문에 이 한 점 쪽을 뭐 살리는 선택보다는 이 한 점을 활용을 해서 최대한 중앙 쪽을 효율적으로 지키는 게 지금은 좋겠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좀 안정적으로 호구로 지켜두었습니다. 자, 얼마 전 또 발표된 8월 여자 랭킹에서 최정 선수 역시 여자 랭킹 1위 자리를 지켰고요. 81개월 연속이라고 합니다. 네, 최정 선수의 1위 자리 지키는 것은 이제 와서는 거의 놀랍지도 않고요. 뭐 2등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한동안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겠죠. 초 네. 하나, 둘, 지난달 자리를 바꿨던 오유진 선수와 김채영 선수도 이번에 다시금 자리를 바꿨고요. 오유진 선수가 2위, 그리고 김채영 선수가 3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김채영 선수가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다가 최근에 연패를 당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최정 선수에게 또 김채영 선수가 승리를 거뒀잖아요. 좀 네. 랭킹 상승에 꽤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했거든요. 네, 그것은 도움이 많이 됐겠지만 그 나머지 판들을 졌다는 게 그 점이 좀 컸죠. 아, 그게 좀 실점의 이유가 됐을까요? 30초 하나, 사실 지난 라운드에서 최정 선수가 이번 시즌 첫 패배를 안았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정말 큰 화제가 됐거든요. 네, 그렇죠. 저도 그 장면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는데 최정 선수가 김채영 선수를 상대로 좀 판을 잘못 짜면서 계속해서 밀리는 흐름이었는데 엄청난 추격을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정말 미세한 흐름이 됐었거든요. 아, 근데 결국에는 김채영 선수의 집중력이 돋보이면서 그 바둑을 지켜냈습니다. 자, 이로써 최정 선수의 여자 바둑리그 정규리그 27연승에서 종료가 됐고요. 여자 기사를 상대로 한 연승 기록도 57연승에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넷, 최정 선수에게는 여섯, 어떨까요? 이게 좀 부담을 덜어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는 뭐 더 이상 기록에 연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부담은 없겠지만 그 기록에 대한 아쉬움은 아직도 남아 있을 것 같아요. 뭐 개인적으로는 그 연승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었을 텐데 네, 그것을 이제는 다시금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 또 27연승을 합니까? 숫자만 듣더라도 참 아득합니다. 특히 여자 기사 상대 57연승 이 기록은 2018년부터 이어온 기록이라고 합니다. 네, 뭐 어떤 기사는 이제 최정 선수의 연승을 깨려면 김은지 선수가 성장을 해서 그 연승을 깨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네. 뭐 어느 순간부터는 최정 선수가 질 것 같지 않은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김채영 선수가 연승을 또 깼고요. 뭐 이제 와서는 최정 선수가 다시 그 연승을 했을 때는 뭐 다른 선수들이 많이 성장을 해 있겠죠. 30초. 네, 물론 김채영 선수나 오유진 선수도 건재할 거고요. 네. 넷, 특히 또 최정 선수를 이어서 차세대 유망주로 떠오르는 선수가 바로 김은지 선수인데요. 김은지 선수가 얼마 전에 또 조은영 구단과 이 특별대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 인터뷰 보셨나요? 네, 저는 바둑은 봤지만 인터뷰는 보지는 못했어요. 이 최정 선수를 넘어서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 것 같은지 질문을 했거든요. 김은지 선수가 3년 정도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네, 3년 만에 넘어설 수만 있다면 초 하나, 뭐 정말 둘, 대단한 일인데
최정 선수가 그것을 허락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일곱, 여덟, 최정 선수가 이걸 알고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또 안다면 그 반응도 좀 궁금한데요. 네, 어쨌든 바둑으로 넘어가서 네, 지금은 뭐 이국과는 다르게 정말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백이 실리로 뭐 적당히 잘 치고 빠지면서 이득을 계속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집으로는 백이 앞서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를 해주신 대로 크게 전투가 있지도 않았고요. 잔잔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래프가 왜 이렇게 기울었을까요? 다섯, 네, 보통 이렇게 우변 쪽에 베개 모양은 이선에 침입하는 수가 강력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전혀 노려볼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 이쪽은 다 집이 됐고 뭐 이쪽의 귀 쪽이나 아니면은 뭐 이쪽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좌변의 형태가 백이 발전성이 더 있는 만큼 뭐 전체적인 실리의 균형이 백이 앞서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최정 선수 안정적인 반면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흙은 뭐 한 45집 정도 집이 확정간데 더 이상의 발전성이 잘 보이진 않아요. 다섯, 백은 여기가 한 20집, 30, 40집에 뭐 전체적인 발전성이 백이 앞서 있기 때문에 뭐 차이는 크지는 않겠지만 백이 두기 편하다 이 정도의 느낌이죠. 네. 인공지능은 그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쪽을 백이 끊고요. 흙이 단수를 칠 때 이런 식으로 중앙 쪽을 틀어막는 형태가 된다면 이거는 흙이 이제 중앙 쪽을 삭감하다가 바둑이 끝날 것 같은데 지금 백돌이 먼저 오기 전에 중앙 쪽은 뭐 이런 데를 붙인다든지 여덟, 아홉, 바깥쪽으로 네, 먼저 탈출을 해야 됩니다. 네, 자, 박지은 선수 그 자리 붙어갑니다. 이쪽 부근에 흑돌이 먼저 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쪽에 백이 끊어가는 타이밍이 잘 안 나오죠. 흑이 먼저 이런 데를 교환을 하면서 이득을 본다면은 이 바깥쪽에 백이 막아가는 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30초, 하나, 둘, 백도 지금은 이쪽을 뭐 젖힌다든지 늘어서 여섯, 받아두는 것이 좋겠죠. 앞서 저희가 최정 선수의 이 기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다면 사실 원조 기록 요정은 박지은 선수입니다. 여자 기사로서 거의 최초라는 타이틀은 대부분 박지은 선수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최정 선수가 나타나기 전에는 박지은 선수가 우리나라 바둑계를 거의 장악을 했다. 이렇게 보셔도 될 만큼 박지은 선수의 성적이 너무 좋았죠. 둘, 셋, 여성 기사 최초의 구단이기도 하고요. 또 여성 기사로서는 최초로 통산 1000국을 돌파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박지은 선수와 조혜연 선수가 이제 그때 당시에 여자 바둑계를 주름 잡는 투톱이라고 볼 수가 있었고요. 뭐 당시에 루이나 유에이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좀 기록에 포함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조혜연 선수와 박지은 선수만 놓고 본다면은 조혜연 선수보다는 박지은 선수가 기록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좋은 성적을 거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미세하게나마 좀 한 발짝씩 앞섰던 것 같아요. 네, 박지은 선수가 먼저 달성을 하면은 조혜연 선수가 따라오는 식의 30초, 하나, 구도가 됐었죠. 둘, 셋, 얼마 전에는 또 박지은 선수가 통산 600승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더라고요. 아홉, 통산 열. 600승이면은 한번 남았습니다. 홍성지 해설위원은 혹시 통산 몇 승 정도 하셨어요? 글쎄요, 저 세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숫자처럼 참 어마어마한 기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400승은 넘었던 것 같은데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잘 체크를 하지 않게 되죠. 네, 그렇죠. 뭐 한 1000승에 가까워진다라면 체크를 할 것 같은데 지금 네. 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체크를 잘 안 하죠. 셋, 넷, 홍성지 해설위원 577승이라고 합니다. 여섯,
생각보다 많이 이겼네요. 아, 굉장히 뿌듯해 하시네요. 네, 저는 한 450승 정도 됐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이겼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해야 될지. 지금 박지현 선수가 이 중앙 쪽을 노려보면서 어깨를 짚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흙이 막는다고 하더라도 크게 영향력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백이 이쪽을 받아줄지는 의문이죠. 아, 30초. 네, 의문이지만 일단 최정 선수는 받네요. 네, 받아주었고요. 박지은 선수가 좀 인상을 쓰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네, 어찌됐든 백이 계속해서 실리를 차지를 하고 있고 박지현 선수가 공격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일감으로는 아무래도 이 자리가 될 것 같은 게 백이 끊더라도 단수를 치는 게 지금은 가능합니다. 돌파를 하면서 여기에 단수 치고 있는 것은 어차피 이 중앙 쪽이 끊기니까요. 셋, 네, 네, 다섯, 그리고 이쪽에 있는 자리도 선수로 듣는 만큼 이 두 점도 잡혀 있죠. 자, 중앙 부근이기는 했지만 날일자가 아닌 한 칸을 선택했습니다. 네, 어찌됐든 흑은 이 백돌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백은 어느 쪽으로 좀 탈출구를 잡아봐야 할까요? 이쪽에 날일자가 된다면은 괜찮은데 흑도 찔러갈 때가 둘, 어렵네요. 셋, 아. 막는 것은 끊었을 때 이쪽의 자세가 완벽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잘 안 되고요. 아, 그래서 방향을 좀 틀었을까요? 근데 지금 백이 한 칸 뛰는 이 방향은 제가 봤을 때는 좋아 보이진 않는 것이 여기는 흙이 빵 따냄을 한 이쪽의 도래 형태가 너무 튼튼하기 때문에 흙이 같이 백도를 쫓아간다면 글쎄요, 이 방향이 그래도 이 흑돌과 좀 먼 쪽으로 행마하는 게 좋아 보이긴 했거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또 따라가는 자세가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여섯, 네, 지금 이 장면에서 백이 뚜렷한 행마가 있다라면 한 칸 뛴 수가 이상한 수는 아닐 것 같은데요. 지금 흙이 압박을 했을 때 뭐 결국에는 이런 데를 입구자로 나가는 것은 이런 데 끼우는 것도 남아 있고 이 교환이 아무래도 흙이 엄청난 이득으로 작용을 합니다. 중앙에서 백의 행마가 좀 꼬이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30초. 하나, 둘, 셋, 지정 선수 어떤 행마를 보여줄까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건 네, 결국 끼우는 자리가 좀 신경 쓰였다는 의미네요. 네, 역시 이쪽에 끼우는 자리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 미는 교환을 했는데 이것 또한 흙이 뭐 막던지 입구자로 받는다면은 네, 부분적으로는 이 교환 자체는 아무래도 악수죠. 자, 중앙 부근에서 행마가 진행이 될수록 카타고의 그래프는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네, 뭔가 흙이 다른 곳에서 발전성을 기대를 할 수가 없었는데요. 지금은 이 중앙 쪽에 계속해서 돌이 오기 때문에 흙이 선수를 잡고 하변 쪽에 벌린다면은 뭐 대략적으로 여기서 한 10집 정도는 흙이 만들 수가 있겠죠. 네, 다섯, 여섯, 일곱. 그래도 백도 들여다보는 것이 흙이 이어준다면 이쪽을 끊었을 때 자세가 괜찮기 때문에 흙도 지금은 있는 것보다는 그냥 밀어서 계속해서 중앙 쪽을 틀어 막는 게 지금은 좋은 선택으로 보이고요. 마지막 하나, 백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이에 대해 박지은 선수 어떻게 받아둘까요? 자, 흑 한 점을 살리는 쪽입니다. 지금 여기를 끊으면은 단수를 치고 있는 것이 강수네요. 아, 이것이 가능할까요? 돌파를 하면은 끊어서 흑돌이 나왔을 때 이곳에 찝는 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10초. 하나, 둘, 아, 지금은
끊었을 때 왼쪽으로 단수 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끊어갑니다. 이거 백이 되나요? 백이 이쪽을 끊기 전에 여기를 먼저 끊어서 만약에 흙이 받아만 준다면 그때 끊는 것은 확실했거든요. 추 이 찝는 수단을 없애는 의미인가요? 네, 어떤 그렇죠. 의미가 있을까요? 나중에 여기를 흙이 찝는다고 했을 때 이쪽에 끊어둔 수로 인해서 백이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최정 선수는 중앙을 바로 끊어갔습니다. 일곱, 여덟. 네, 지금 박지은 선수가 저의 궁금증을 해결해 줍니다. 지금 단수를 치면서 흙이 강수를 결행을 했는데 여기서 최정 선수가 어떻게 두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최정 선수 어떤 선택을 보여줄까요? 이쪽을 잇는다면은 그냥 이어서 약간은 허무하게 들 수도 있어요. 여길 나갔을 때 지금은 이 백도를 살리는 것보다는 중앙 쪽에 단수를 치면서 이쪽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를 한다면은 백의 입장에서는 물론 실리로는 조금 손해를 보겠지만 이 중앙 쪽에서 집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요. 최정 선수 그렇게 처리하겠다는 의미일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어찌됐든 최정 선수가 중앙 쪽에 흙이 돌파하는 형태를 만들어줘서는 안 돼요. 역시 이어서 처리를 합니다. 네, 지금은 그 선택이 좋고요. 네. 또 지금은 그냥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그냥 단수를 쳐서 백이 연결을 할 때 중앙 쪽을 두는 게 지금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이 부분에서 백의 처리가 좋았을까요? 여섯. 그래프는 다시 백이 회복을 좀 했습니다. 백도 상변 3점을 지금 끊길 수는 없는 걸까요? 네, 일단 이쪽을 끊기게 되면은 상변 쪽에 집이 크기는 합니다. 네, 물론 백이 여기 한 점을 끊으면서 흙이 막는 것은 한 점을 살렸을 때 이거는 문제가 되는데 네, 끊고 나서 백이 한 점을 끊을 때 흙이 이곳을 때려내는 게 또 한 수의 가치가 있거든요. 이런데 약점이 생기니까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4번 남았습니다. 최정 선수 좀 고민이 될까요? 출기 한번 사용을 합니다. 네, 지금 백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쪽을 잇는 것과 그 다음에 이곳을 날일자를 두면서 흙이 끊었을 때 이 한 점을 끊기보다는 여기 단수 치는 수를 선수로 교환을 하면서 중앙 쪽에 이 흙 한 점을 차단을 하는 것도 둘, 지금은 좋아 보이네요. 네. 다섯, 중앙의 발전석을 보는 편이 조금 더 좋을까요? 여덟. 최정 선수 아주 단단하게 중앙에 가해수를 했습니다. 이건 너무 단단한데요. 인공지능의 그래프를 보더라도 그렇게 좀 판단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거는 상변 쪽에 끊어 잡았을 때 글쎄요, 백이 중앙 쪽을 잡기도 애매하고 귀 쪽을 두기에도 애매한데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박지은 선수 지금 그쪽을 이은 것은 상변 쪽이 더 커 보입니다. 상변 최정 선수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어지는 슛은 저희는 잠시 후 돌아와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의 주장이 만난 삼국 숙기대국입니다.
박지은 선수 상대를 끊어가지 않았고요. 부상기를 잇고 결국 상대는 최정 선수가 연결하는 곳까지 손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네, 박지은 선수가 지금 상변 쪽을 끊어잡지 않은 것은 확실히 손해를 봤고요. 그 다음에 좌변 쪽을 선택을 했는데 그쪽의 방향도 글쎄요. 지금 백이 날일자를 두는 게 너무 자세가 좋기 때문에 그 수 또한 전혀 득이 없습니다. 자, 상중앙 쪽에 일련의 수순들이 진행이 됐고요. 흑이 중앙의 발전 가능성을 좀 가져올 수 있는 그림도 분명 있었는데 지금은 좀 어떤가요? 지금은 이 좌변 쪽의 흑의 선택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여기에 백돌이 오면서 이쪽 부근에 연결고리가 생겼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중앙 쪽에 흑돌이 왔을 때 백이 더 이상 압박을 받을 일은 없고요. 지금은 그렇게 본다면 이 중앙 쪽의 집이 크게 나지는 않겠죠. 자, 박지은 선수 이번 시즌 3승 7패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초반 5연패로 출발을 했었고요. 그 이후 3연승 그리고 다시 2연패 중에 있습니다. 최근 송혜령 선수와 오유진 선수에게 좀 패배를 안았고요. 오늘 연이어 또 최종 선수까지 막강한 상대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네, 박지훈 선수 입장에서는 초반에 좀 잘 풀리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강했었는데 중반에 3연승을 하면서 어느 정도 살아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연패에 빠지면서 지금 최정 선수까지 상대를 하면서 지금까지 분위기는 좋지가 않아요. 자, 최정 선수 중앙 쪽으로 조금씩 더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박지훈 선수 입장에서는 중앙 쪽에 뭔가 집을 내야 승부를 맞춰볼 수가 있는데요. 최정 선수가 지금 야금야금 흙집을 줄여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얄미울까요? 게다가 백이 이곳에 점점 머리를 내밀수록 좌 쪽에 흙이 날일자 했던 돌도 좀 신경이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런데 백돌이 온다면은 나중에 흙에 이쪽에 호구치는 교환을 해야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네. 이쪽의 교환은 나중에 뭐 이런데 이선으로 교환을 하면서 뭔가 집으로 이득을 보는 쪽으로 두고 싶은데 중앙 쪽으로 연결하는 데 투자를 해야 된다면은 그것 또한 집으로 손해가 됩니다. 어찌됐든 흙은 중앙 쪽을 계속 틀어 막으면서 뭔가 집을 만들어야 이 바둑의 개가를 맞춰볼 수가 있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이 장면에서 최정 선수의 선택이 궁금한데요. 이 중앙 쪽에 이렇게 나와서 끊는 것을 노려볼 수도 있고요. 네, 역시 백의 돌은 중앙 쪽으로 향합니다. 자, 1국 박소율 선수와 김다영 선수의 1국 장고대고 끝이 난 것 같습니다. 함께 결과 확인해 보시죠. 저희가 이 바둑은 전혀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근데 바둑판 위에 흑돌 두 개가 좀 엉뚱한 위치에 올려져 있는 걸로 봐서는 김다영 선수가 이겼겠네요. 김다영 선수의 승리일까요? 저희가 잠시 그래프를 전해드렸을 때는 김다영 선수가 좀 유리한 흐름으로 보이긴 했습니다. 자, 보령 머드가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박소율 선수가 우선 좀 승리를 거둬줘야 하는데요.
네, 제2국 장고대국 김다영 선수가 가져갔네요. 자, 오늘 전반기에 이어 포항 포스코 케미칼의 대결에서 박수일 선수를 다시 한번 장고대국에 투입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 승부수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네, 전반기에 좋은 기억이 있었는데 그 기억을 이번에는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자, 김다영 선수 오늘 승리를 거두면서 결국 이번 시즌 6승 6패가 되었고요. 포항 포스코 케미칼이 2대 0으로 오늘 승부 빠르게 결정을 짓습니다. 양 팀의 주장이 남아있지만 오늘 승부는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주장을 지금 제외하고도 팀의 2, 3지명이 승리를 거두면서 승리를 결정지어 줬거든요. 포항 포스코 케미칼 정말 강팀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김다영 선수와 권주리 선수가 요새 너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권주리 선수가 살아났다는 것은 팀으로서는 더할 나위가 없고요. 박지훈 선수가 성적이 좋지 않은데 그 자리를 권주리 선수가 확실히 메워주고 있어요. 6, 7, 8. 이렇게 되면 보령 머드는 후반기 들어서 지금 4연패를 이어가게 되겠습니다. 네, 보령머드가 정말 최정 선수 때문에 강팀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근데 최정 선수를 받쳐줄 만한 허리가 없다면 그것 또한 최정 선수를 보유한 의미가 좀 무색해지겠죠. 순탄할 것만 같았던 이 보령 머드의 포스트 시즌행 좀 적신호가 켜진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라운드에서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포항 포스코 케미칼 오늘 승리를 거두게 되면 순위 거의 수직 상승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박지은 선수가 패배를 하더라도 보령머드와는 팀 개인 승수가 똑같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아마 포항, 셋,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렇게 된다면 보령머드보다 순위를 만약에 박지은 선수가 패배를 한다면 순위를 끌어올리진 못하겠네요. 전반기에 2대1로 보령머드가 승리를 했었고 팀 간 전적이 같군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주장 승수가 최정 선수가 앞서기 때문에 보령머드보다 순위를 역전시키기는 어렵겠네요. 흙이 중앙 백도를 좀 차단을 해가고 있는 건가요? 마지막 하나, 글쎄요. 계속해서 흙의 백도를 차단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곳을 있는 것도 백이 이쪽을 끊어도 되고 이곳으로 단수를 치고 한 점을 따내더라도 여기를 나가는 수가 부활을 하기 때문에 있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네. 최정 선수 그쪽으로 차단을 합니다. 네, 오히려 이제는 백이 깔끔하게 다 연결이 됐고요. 여기도 정말 튼튼하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이런 데를 백이 둔다면은 중앙 쪽에 흑돌이 불안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 둘, 그래서 좀 그래프가 네, 점점 길고 있는 걸까요?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여기를 둔 것도 백이 다음에 한 칸 뛰는 수가 눈에 보이는데요. 지금 박지은 선수의 표정만 보더라도 오늘 바둑 좀 뜻대로 풀리지 않고 있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박지은 선수는 대국할 때 표정이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네, 표정에서 어느 정도 드러나는 기사들이 있는데요. 박지은 선수도 약간은 드러나는 편이고요. 네, 그렇지만 박지은 선수가 바둑이 좋을 때도 좀 저렇게 좀 고민되는 장면에서 지금 같은 제스처가 나오죠. 그럼 잘 구별을 해야겠네요. 하나, 둘, 네, 그렇습니다. 그 셋, 바둑의 흐름에 따라서 잘 구별을 해야 되는데 다섯, 뭐 여섯, 일곱, 가장 좋은 것은 신경을 안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자, 백이 한 칸 뛴 수에 대해서 박지은 선수가 나와 끊으려는 자세를 좀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백이 찌르고 중앙 쪽을 찔러서 흑이 막았을 때 여기를 차단하는 것은 흑이 이쪽을 붙였을 때 백도 기분은 나빠요. 살릴 수가 없는 건가요? 30초. 이곳을 둔다면은 사라는 갑니다. 네, 다섯, 자, 최정 선수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방금 전에 그 변화 결행하려는 걸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바둑이 좋은 입장에서는 그냥 이쪽을 붙이는 정도로 정리를 하는 게 지금은 깔끔해 보이고요. 정말 여기를 결행을 합니까?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네, 역시 중앙 쪽에 수를 결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좌변 쪽에 깔끔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최정 선수는 뭐 하변 쪽이나 아니면은 이 우변 쪽에 이 선을 빠져서 최대한 모양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쪽으로 둘 것 같네요. 지금 박지은 선수도 좌변 쪽에 마지막 하나, 여기를 막았다가는 최정 선수가 이쪽에 찌르는 것을 결행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지금처럼 한 점을 잡는 게 정수고요. 네. 자, 그럼 이제 최정 선수는 여기에서 손을 돌릴까요? 네, 지금은 백도 더 이상 이 좌변 쪽을 두는 것이 아니라 뭐 우변 쪽이나 하변 쪽을 두면서 뭐 일단 일감으로는 이 자리를 한 칸 뛰는 게 좋아 보이긴 합니다. 다음에 여기를 침입하는 수단도 있고요. 이곳에 돌이 있어야 이 선에 빠졌을 때 더 기분이 좋기 때문에 넷, 다섯, 네, 역시 그 자리를 뛰어가죠. 네. 자, 백의 입장에서 기분이 좋은 또 눈에 띄는 자리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자, 오늘 경기를 치르는 이 두 팀을 비롯해서 이 나머지 6팀에게도 이번 12라운드가 정말 중요합니다. 팀 간 순위의 간격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 한 판 한 판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고요. 다음 이제 12라운드 2경기 여수 거북선과 서귀포 70리의 대결로 이어집니다. 네, 보통 이쯤 되면 어느 정도 올라가는 쪽으로 윤곽이 잡히거나 이제 떨어진 쪽으로 윤곽이 잡힌 팀이 있어야 되는데 뭐 이번 시즌에서는 전혀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고요. 하나, 보통 그런 윤곽이 잡혔을 때는 셋, 분명히 응원하는 팀이 생기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번에는 뭐 어느 팀이 이기더라도 거의 비슷해요. 게다가 현재 서귀포 70리는 8위 최하위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기 들어서 1위 잡는 꼴찌로 지금 급부상을 했거든요. 네, 서귀포 70리를 만나기 전에는 1등을 하는 것이 오히려 좀 손해가 되는 것처럼 네, 이제 와서는 계속해서 1등 팀을 격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귀포 70리 팀이 사실 전력을 놓고 봤을 때는 강팀이죠. 오정화 선수와 네. 박지현 선수가 있고요. 김수진 선수 또한 뭐 어떤 기사랑 두더라도 승리를 가져갈 수가
있는 기사이기 때문에 사실 선수들의 면면을 들어보면 서귀포 70리가 이제껏 왜 부진했는지 잘 이해가 되진 않아요. 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다른 팀들도 하나, 둘,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네. 넷, 다섯, 정말 8팀 모두 전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순위표를 보니까 여수 거북선이 2위에 자리를 하고 있네요. 1위가 아닌 걸 다행으로 생각을 해야 할까요? 네, 그 점에 있어서는 여수거북선이 좀 희망적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에 서귀포 70리 팀이 1위 팀을 잡는데 도가 텄기 때문에 어쩌면 다행으로 생각을 해야죠. 마지막 하나, 둘, 셋, 최정 선수는 하변 쪽을 파고들면서 뭔가 흙이 유일하게 집을 낼 수 있었던 자리를 없애고 있고요. 자, 앞서 흑의 입장에서는 이 중앙 부근에서 좀 집을 기대해 봐야 하는 형태로 보여졌었는데요. 여섯, 중앙에서 그렇게 큰 집이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백이 좀 정리를 잘 해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네, 흙이 지금 이쪽을 꼬부리면요. 백은 여기를 늘어둔 다음에 호구쳐서 이쪽의 모양을 깔끔하게 정리를 할 것 같아요. 네. 이쪽에 돌이 온다면은 다음에 여기 들여다보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아, 이것도 기분이 나쁜가요? 네,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최정호 선수 판 전체를 좀 훑어보는 모습입니다. 명세 판단을 해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냥 이대로 마무리가 되어 간다면 흙이 좀 실리가 부족한 건가요? 네, 아무래도 집으로 놓고 봤을 때는 흙이 약간이라도 집은 부족합니다. 근데 지금 최정 선수가 이은수는 늘어두는 것이 확실히 더 좋았어요. 여기를 흙이 늘게 되면은 다음에 이쪽을 들여다보는 게 선수고요. 여기를 찝는 수가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흙돌이 온다면은 이 붙이는 수가 생깁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자, 박진 선수도 받아뒀습니다. 그렇다면 최정 선수 이 일대에 좀 가일수가 필요한가요? 네, 중앙 쪽에 가일수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는 건 잘 안 되겠죠. 지금은 틀어 막아서 밀었을 때 보통은 이런 식으로 된다면 수가 나는데 여기 백돌이 차단이 된다면 사활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를 치중 가는 거는 잘 안 됩니다. 네, 이건 좀 불안할 것 같습니다. 여섯, 일곱, 자, 백은 좌변으로 손을 돌렸고요. 그렇다면 지금 흑에게 찬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흙이 이쪽을 하나 들여다보면 설마 이쪽을 치받아서 받겠네요. 그렇다면 여기를 하나 들여다보고요. 이 자리를 만약에 둬서 찝고 마지막. 끊는 형태가 나온다면 그거는 셋, 근데 이게 끊더라도 이쪽을 젖히고 젖히면은 일곱, 여덟, 아, 연결이 되질 않나요? 네, 흙돌이 연결이 잘 안 되네요. 그렇다면 또 다른 방법을 연구해 봐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백이 이었을 때 흙은 이쪽을 먼저 한번 붙이면서 물어봐야죠. 네. 자, 백이 이어서 받아뒀고요. 여기 우변을 붙여간다면 백은 이건 양보를 해야 할까요? 사실 그것도 모르겠어요. 차단을 한다고 해서 백이 확실하게 끊기는 형태가 아니긴 합니다만 이런 데를 붙였을 때
백도 좀 떨리죠. 끼우는 것은 여기를 단수 친 다음에 나중에 이쪽을 이어서 셋, 넷, 다섯, 끄는 다음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 네.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다면 중앙이 끊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박지은 선수 붙여서 물어봅니다. 네, 지금은 최정 선수도 느는 것보다는 잇는 것이 더 깔끔할 수도 있어요. (30초) 하나, 둘, 셋, 늘었습니다. 자, 최정 선수 최강으로 봤네요. 지금 그 수도 가능합니까? 여기 일단 붙이고요. 이 정도 한 칸을 뛴다면은 백도 모양이 좋지는 않은데요. 자, 과연 어떨까요? 마지막 하나, 자, 이제 거의 모든 형태가 정리가 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박지은 선수 이곳에서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덟, 아홉, 지금 그 자리는 약간은 아쉬운 것은 백이 틀어맞고 붙이고 있는 자세가 됐을 때 이렇게 교환이 된다면 이쪽을 잇는 것도 흙이 한번 노려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백이 막는다고 하더라도 이곳에 흑도를 살려나올 수는 없어요. 자, 최정 선수가 입구자로 들여다보면서 받았습니다. 네, 지금 이 장면에서 흑이 득점을 올리지 못한다면은 백의 승리로 종국이 될 거기 때문에 박지현 선수는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과연 그 수순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 자, 박지은 선수 좋은 수단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자, 이제 3곡 한 판만이 남았습니다. 최정 대 박지은 이 주장전 누가 가져가게 될까요?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여자 랭킹 1위 최정 선수 오늘 박지은 선수를 상대로 맞아 순탄한 반면 운영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근데 지금 최정 선수가 이쪽을 들여다봤고요. 흑도 같이 들여다보니까 백이 찔렀고요. 여섯, 그 일곱, 상황에서 흑이 찔렀는데 여기 빠짐 당하면은 이거는 흑이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것 또한 여기를 붙인다면은 흑이 연결이 잘 안 되죠. 연결이 쉽지가 않을까요? 귀를 백이 돌파한 자세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네, 단순히 백이 중앙 쪽을 버리고 이 귀 쪽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 개가 자체는 백이 질 것 같진 않고요. 둘, 한 가지 문제는 이 중앙 쪽이 흑이 끊는 것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흑이 끊어가는 수가 잘 성립되지 않는다면 다음 수가 보이지 않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네, 박지은 선수는 중앙 쪽을 끊어가는 것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그것이 잘 안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어찌됐든 그쪽을 끊지 않고서는 승부를 걸어볼 수가 없으니까요. 최정 선수가 붙일 수도 있고 지금 이렇게 입구자를 두더라도 여기 치받는 게 선수라고 해도 흑돌이 연결이 잘 안 돼요. 여기 입구자를 둬도 이곳으로 받아도 연결이 잘 안 되죠. 이것 역시도 연결이 잘 되지가 않을까요? 30초 하나, 네, 최정 선수 입구자로 받아둡니다.
아래쪽 백 한 점을 연결하는 것이 선수로 듣기 때문에 자, 흙 두 점을 살려내기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네, 박재윤 선수도 무난하게 진행이 된다면은 마지막 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우변 쪽에서 붙이는 수를 결행을 하면서 승부수를 띄웠는데 지금 분위기 자체는 최정 선수가 그것을 잘 막아내면서 아홉, 최정 선수가 승리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즌 이 팀의 승리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1승 1승이 상당히 중요한 시즌이 됐습니다. 네, 그렇죠. 이번 시즌은 끝까지 알 수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하나, 팀 승리도 중요하지만 개인 승수가 정말 중요해졌어요. 다섯, 여섯, 지금 같은 흐름이라면 팀 간 전적은 뭐 물론이고요. 개인 승수 게다가 이 지명 간 승수도 따져봐야 할 가능성도 많아 보입니다. 네, 지금 최정 선수가 여기를 끼웠는데요. 여기 끊은 다음에 이으면 한 가지 변수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둔 다음에 끊는 자세가 나오면은 단수를 치면서 흙이 따라 나가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저 흙도 차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둘, 셋, 그럼 백은 괜찮은 건가요? 다섯, 네, 지금 박지은 선수도 그 수를 결행을 합니다. 최정 선수의 생각은 글쎄 이쪽에 착각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아래쪽을 하나 넘고요. 그 다음에 한 칸을 띄어서 아까와는 좀 다른 것은 일선에 막는 게 선수로 듣지를 않기 때문에 이 우아 쪽의 흑도를 깔끔하게 잡을 수가 있어요. 네. 30초. 선수로 하나, 듣지가 않는다면 조각이 셋. 흑도를 잡아낼 수가 있군요. 여기서는 흑도 뭐 이런 데를 손해를 안 보려고 먼저 입구자 교환을 할 수도 있는데 네. 네, 이거는 백이 중앙 쪽을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귀 쪽을 잡았을 때 여기 백돌이 잡히지 않는다면 둘, 오히려 흑이 손해를 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자, 박지은 선수 연결했습니다. 백은 아래쪽 한 점을 잡아둔다면요. 중앙이 끊어진다면 혹시 좌측과의 연결은 불가능한가요? 네, 그것이 가능하기는 해요. 여기 한 점을 잡은 다음에 연결했을 때 이곳을 둔다면 흑이 입구자로 차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둘, 네, 이런 식으로 백이 연결을 가능합니다. 다섯, 여섯, 네, 지금 그 선택을 하네요. 네, 결과적으로는 이 좌변 쪽에 단수 친수가 있기 때문에 흑이 입구자를 두고 부분적으로는 찝고 돌파가 되거든요. 네,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는데 여기를 차단을 할 때 백도 한 점을 따내면서 이 좌변 쪽을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최정 선수 이렇게 정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런 정도의 결과라면 어떨까요? 흑이 좀 포인트를 올린 건가요? 30초. 흑이 포인트를 올린 게 아니라 엄청나게 손해를 봤죠. 네, 하변 쪽에 돌파가 되면서 다섯, 여섯, 우아 쪽에 흙집을 대략 한 12~13집은 봤는데 지금은 열. 한 7, 8집. 그리고 중앙 쪽을 끊어간 게 오히려 잡히면서 여기 100집이 났기 때문에 흑이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자, 이 백돌마저 이제 최정 선수가 살려내게 된다면 차이가 좀 벌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만히 이렇게 차렷하는 수로 백의 연결고리는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좌변 쪽에 백이 약간은 손해를 볼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로는 우아 쪽에 돌파당하는 것과 중앙 쪽의 손해를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셋, 넷, 다섯. 아, 참 요리조리 연결해 가네요. 정말 뭐 그물망을 피해 다니는 물고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기는 백이 정말 솔직하게 입구자로 두면서 절대 끊기지 않는 형태로 연결이 됐고요. 여기를 찔렀는데 백은 이제 좌변 쪽에 응수를 하지 않고 한 점을 따내면서 여기를 깔끔하게 정리를 할 겁니다. 이곳을 따내고 만약에 흙이 받는다면은 네, 이제 여기를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를 받아두네요. 아, 이 정도로 충분하다는 판단인가요? 네, 지금 차이가 전혀 미세하지가 않기 때문에 최정 선수는 뭐 우아 쪽을 잡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깔끔하게 연결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흙이 이쪽을 막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네, 아마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흙집이 대략 17, 27, 30, 34, 36 대략 한 45집 정도 흙집이 납니다. 백은 둘, 여기를 당한다고 하면은 넷, 15, 여섯, 일곱, 21, 23, 33, 40, 100집은 한 50집 정도. 반면으로도 네. 백이 나쁘지가 않아요. 흙이 선수를 잡고 다른 쪽에 끝내기를 하면서 한 5집 정도 불어난다라고 했을 때 그래야 이제 반면 승부가 됩니다. 마지막. 이미 실리 면에서도 백이 전혀 부족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두 선수 간의 대결에 있어서 첫 만남에서는 박지은 선수가 패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 3연승, 그리고 이제는 8연패 중에 있습니다. 2013년부터 최정 선수가 박지은 선수에게 연승 중이에요. 네, 이제는 박지은 선수가 최정 선수에게 승리를 하기가 뭐 예전만큼 쉬운 상황이 아니고요. 처음에 최정 선수가 승리를 했을 때는 최정 선수가 많이 약한 느낌이었는데 뭐 그때는 오히려 박지은 선수가 패배를 한 것이 이변처럼 느껴졌었죠. 근데 그 이후에 박지은 선수가 3연승을 하면서 뭐 다시 박지은 선수가 기세를 탔는데 둘, 그 이후의 흐름이 최정 선수가 다섯, 너무 좋습니다. 네. 일곱, 여덟. 단 한 번도 양보를 하지 않네요. 오늘 박지은 선수의 출사표가 정화 좀 살살해였거든요. 네, 근데 최정 선수는 지금 챔피언 결정전을 바로 가야 되니까요. 뭐 살살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정말 이번 시즌 어떤 팀들의 포스트 시즌의 이름을 올릴지도 궁금하고요. 순위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궁금합니다. 네, 과연 어떤 팀이 1등으로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을 할지 마지막 정말 마지막 라운드까지 둘, 셋,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정말 단 한 팀도 결정이 되지 않은 채로 이 마지막 통합 라운드를 맞게 된다면 감독님들 그거 볼 수 있나요? 네, 마지막까지 뭐 살 떨리는 승부가 될 것 같고요. 뭐 경우의 수를 따져본다면은 이 팀이 이기고 우리 팀이 이겨야 우리 팀이 올라가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네, 마지막까지 재밌게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우아 쪽의 형태는 부분적인 끝내기를 봤을 때는 백이 이쪽을 붙여서 끝내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이 끝내기 요령인가요? 네, 젖히면은 하나 맞고 찌른 다음에 찝는 것까지 선수로 듣기 때문에 네, 그냥 백이 밀고 들어가는 것과는 한 집 차이가 나고요. 네. 이쪽을 붙였을 때 여기를 막아서 버티는 것은 마지막 하나, 젖히고 셋, 이곳을 둔다면은 단수를 칠 때 여섯, 여기를 들어가면 이건 네, 이거는 수가 나죠. 네. 먹여칠 때 따내고 얼핏 양패처럼 느껴지지만 백이 이곳을 또 따낼 수가 있으니까요. 붙이는 것이 좋은 끝내기의 맥점입니다. 네, 지금 박지은 선수도 좌변 쪽에 패로 버티면서 지금 무난하게 흘러간다면은 집으로 확실히 부족한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최정 선수도 좌변 쪽에 넘어가기 전에 그곳을 하나 때려두는 것이 깔끔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어쨌든 박지은 선수도 뭔가 이 패를 계속해서 버티려면은 이런 데를 찌르고 네, 이런 패감들을 다 견뎌야 돼요. 박지은 선수 움직임이 좀 많아졌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넷, 그 전까지는 다섯. 그래도 승부를 걸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텐데 이쪽에서 실패가 너무 크네요. 역시 우아기를 좀 관통당한 것이 좀 피해가 컸을까요? 자, 최정 선수 패 그냥 양보하네요. 네, 원래 대략적으로 이쪽에서 아무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제 반면으로 흙이 약간 앞서 있는 정도 바둑이었는데 마지막 여기서 수를 결행을 하면서 한 10집 정도 손해를 봤는데 이쪽에서는 흙이 집으로는 한 3집 정도밖에 이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차이가 뭐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최정 선수 알기 쉽게 그리고 단단하게 정리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최대한 변화의 여지를 줄여가고 있고요. 여섯. 자, 박지은 선수 시계를 멈춰 세웁니다. 중앙 쪽 이어간 자리 역시 좀 밀어가는 것이 어땠을까 하고 이야기합니다. 네, 한 점을 이어서 백이 끊는 타이밍이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쪽에서 처리가 좋지가 않았고요. 또 중간에 백의 실수가 나오면서 상변에 돌을 끊어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 나왔는데 그것을 놓친 게 마지막 패착인 것 같아요.
이랬다면 훨씬 바둑이 어려워졌을까요? 자, 오늘 12라운드 1경기 결국 포항 포스코케미칼의 2대1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자, 오늘 양팀 주장 대결에서는 최정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고요. 역시 오늘 대결에 있어서 백미는 이국 속기대국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이국이 승부판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그 바둑을 권주리 선수가 역전을 해내면서 결국에는 포스코 케미칼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반대로 김경은 선수의 입장에서는 오늘 역전패 좀 쉽게 기억에서 잊히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선수로서도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네. 그렇게 역전패를 당하면은 충격이 크기 때문에 김경은 선수는 그것을 빨리 잊고 털어내야죠. 자, 포항 포스코 케미칼의 후반 기세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오늘 승리한 선수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권주리 선수 오늘 바둑 정말 그야말로 난타전이었던 것 같거든요. 오늘 바둑 어땠나요? 초반에는 좀 만만치 않게 시작했다가 제 입장에서 우변에서 제가 좀 큰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확실히 좀 흑에게 많이 승부가 기울었는데 좀 흑이 너무 좋다 보니까 물러서다 보니 약간 역전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저희 또 상당히 변화가 일어났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권주리 선수 혹시 일선에 이 꼬부리는 묘수 처음부터 보고 있었던 건가요? 네, 한 칸 뛰기 전부터는 보고 있었습니다. 한 칸 뛰기 전부터 보고 있었군요. 네, 권주리 선수 오늘 승리를 거두면서 세상의 6연승입니다. 자, 이번 시즌 이렇게나 좋은 비결이 뭘까요? 일단은 좀 운이 좋았던 것 같고요. 연승의 시작도 보령팀이랑 둬서 이제 역전승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운도 좀 많이 따라줬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김다영 선수 오늘 저희가 일국 장고대구를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바둑 흐름 어땠는지 좀 전해주시죠. 초반에 좀 좋게 풀렸다고 생각했는데 중간에 살짝 어려웠던 것 같은데 거기서 무난하게 처리가 되면서 승리한 것 같아요. 네, 이 포항 포스코케미칼 팀이 전반기와 이 후반기 분위기가 전혀 다르잖아요. 팀 분위기는 어떤가요, 김다영 선수? 네, 전반기에 좀 성적이 안 좋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나쁘지 않아요. 네, 홍성지 해설위원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저는 김다영 선수가 네. 박소율 선수랑 대국을 했는데 이게 워낙 신예 기사다 보니까 좀 부담이나 뭐 그런 게 더 되지 않는지 그런 점이 좀 궁금하네요. 이번 시즌에 유독 이제 신예 기사들이랑 많이 두고 있는데 이제 신예 기사들의 실력을 잘 모르니까 그냥 제가 최선을 다해서 두고 뭐 상대가 잘 둬서 제가 지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두고 있습니다. 네, 불현듯 좀 지난 인터뷰가 생각이 나는데요. 권주리 선수 이번 정규리그를 2위로 마치고 싶다라고 각오를 밝혔던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승리를 거뒀는데 좀 수정할 생각 있으신가요? 저희가 개인 승수가 낮아서 저번 패배 이후로는 약간 좀 하루살이처럼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세 판을 다 이겨야 2등의 가능성이 있어서 두 판을 다 이겨야 가능성이 있어서 네, 다 이긴 다음에 생각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번 정규리그에서 목표하는 바 이루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주리 선수가 2위라고 이 목표를 명확하게 밝힌 이유가 있었네요. 개인 승수가 좀 낮군요. 네. 그런 부분이 좀 크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권주리 선수 하루살이처럼 살고 있다는 표현이 참 재미있었는데요. 자, 이제 오늘 결과로 순위 어떻게 바뀌었을지 궁금한데요. 다음 경기와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포항 포스코 케미칼이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보령머드와 나란히 6승 6패가 됐고요. 개인 승수에서 좀 차이가 있네요. 네. 개인 승수가 보령머드가 1승이 더 많네요. 자, 포항 포스코 케미칼 한 계단 한 계단 점점 끌어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12라운드 2경기 어떤 팀들이 준비하고 있을까요? 자, 여수 거북선과 서귀포 칠십리의 대결입니다. 자, 이 세 판 중에서 좀 가장 눈에 띄는 대국 혹시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두 팀은 팀 컬러가 좀 비슷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눈에 띄는 경기보다는 팀 승부 자체에 좀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후반기 들어 꼴찌 잡는 1위 잡는 꼴찌로 반대인가요? 네, 어쨌든 서귀포 70리 팀이 1팀을 네. 잘 잡고 있죠. 네, 자, 과연 여수 거북선과 서귀포 70리의 대결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한데요. 이어지는 12라운드 2경기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성지 해설위원, 캐스터 류승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